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WCF 2018 맛보기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CF는요, 지금이 2018년도인데요.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강의를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약간 이제 정체되어 있는 강좌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WCF에서 뭐 레스트로 넘어가는 단계, 웹 쪽은 다 넘어갔고요. 근데 웹이 아니라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제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CF 이제 WPF에서는 아직도 이제 WCF를 많이 쓰니까 WCF가 혹시 2018년도 이후에 WCF가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점으로요. 이제 맛보기 강좌 이제 짧게 헬로월드 수준으로 WCF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WCF가 무엇인지 WCF로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란 단어 나오는데요. 서비스. 그래서 WCF도 이제 뭐뭐뭐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create, read, update, delete 같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다. 서버 측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서비스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 후 결과를 돌려주는 입력, 처리, 출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C샵으로 따지니까 뭐 하나의 이제 클래스의 메서드다.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이다. 메서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WCF 서비스는 가장 많이 쓰는 HTTP를 사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이제 WCF라는 거죠. 그래서 WCF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WCF가 무엇인지는 들어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좌를 선택한 거고요. 그냥 이제 따로 이제 요거는 이제 독립적인 WCF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강좌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CF가 혹시나 이제 필요해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이 빠르게 WCF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WCF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연결된 서비스 기반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런타임과 API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MSDN,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RUD를 담당하는 백엔드 서비스를 수행하고요. 다른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또 다른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우리는 이 기능보다는 이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된 커넥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컴퓨터로 구성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PC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대, 수천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그쪽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어떤 연결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을 때 WCF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WCF는 윈도우즈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W 첫자 WCF에서 윈도우즈 기반이에요. 윈도우즈 기반.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메시지 기반 통신 프레임워크고요. 메시지는 어떤 이제 XML이라든가 제이슨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자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했을 때 그런 메시지 기반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위한 기능이고요. 단넷 3.5 실제로는 이제 3.5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WCF로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서버 측 기능을 구현합니다. 즉 서비스를 구현해주고 약간의 서비스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는 ASP.NET 웹폼이라든가 ASP.NET MVC에서 이 WCF에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를 만들어 놓고 이제 WCF하고 통신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다른 WCF는 약간 중앙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서비스, 서버 역할을 하는 거를 구현해 주는 거고요. WCF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연동하는 CRUD 코드를 많이 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담당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웹폼이라든가 윈도우즈 폼으로 전송을 시켜주는 형태,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요 WCF 중앙에서 어떠한 이제 로직을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그게 웹이건 이제 윈도우즈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기반
이제 그 중앙 관리, 중앙에서 로직을 담당하는 기능의 이제 서비스를 구현해주는 서버단을 구현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WCF입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이제 외부에 만들어진 어떤 서비스, 어떤 기능들, CRUD를 사용하려고 한다면요. 자, 일반적으로 요즘은 웹 쪽은 웹 API가 거의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웹 API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웹 API가 나오기 전에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웹 API가 나오기 전에 지난 10년 넘게 WCF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했었고요. 아직도 이제 WCF는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WCF를 이제 많이 쓰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웹 API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이제 ASP.NET 웹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ASMX 파일을 사용하는 .NET 리모팅이라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저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는 게 있었고요. MSMQ라든가 소켓 통신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NET 리모팅이라든가 뭐 이제 그 ASP.NET 웹 서비스라든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통합시켜 놓은 게 WCF예요. 그래서 제일 막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어떤 메시지 주고받는 기능 중에서는 WCF가 넘버 원이죠. 쉽게 말하면 넘버 원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WCF라든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단어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예요. 소화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이렇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대신에 이제 풀스택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예. 근데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나눠주는 거고요. 백엔드는 서버 측 기능 WCF라든가 웹 API 영역이고요. 프론트엔드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면 윈도우즈 폼 WPF,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폼이라든가 MVC라든가 또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요즘 유행하는 앵귤러, 리액트, 뷰JS, jQuery 등등등의 프론트엔드 영역이고요. 얘네들한테 이런 프론트엔드한테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능이 WCF예요. 또는 웹 API라는 거죠. 웹 쪽은 웹 API이고 이제 그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은 WCF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이제 이러한 WCF는 SOAP 기반이고요.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고요. 그리고 REST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REST는 뭐 이제 웹 API가 주로 담당을 해요.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라고 해서 웹 API가 담당하는 거고, SOAP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WCF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중복됐는데요. WCF는 분산된 서비스 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기술 중 하나다. 외부에다가 저 멀리 웹 서버를 구성하든 먼저 IP 어드레스를 구성하든 저 멀리다가 어떤 서비스 어떤 기능을 구현해 놓고요. 그거를 웹이라든가 윈도우즈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사용해 주는 기술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기술 중에는 끝판왕이다. 그게 이제 WC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능을 담당해주는 게 바로 WC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CF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고요. 서비스는 WCF로 구성해 줄 수 있고 웹 API로 구성해 줄 수 있고요. 제 강의에서는 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웹 API로 구성하는 게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 강좌는 이제 윈도우즈 콘솔이라든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WCF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엔드포인트는 접점 또는 종점 또는 끝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 서비스에 있는 서버 또는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메시지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어진 거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메시지가 XML로 전송돼서 서버에 가서 서버에 있는 다시 객체로 전송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CF에서는 지금은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저런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ABC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WCF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아티클이라든가 책을 보게 되면요. WCF에 대한 책은 국내에서는 딱 한 분,
딱 한 권만 나와 있으니까 뭐 편하죠. 뭐 유수석에 WCF 바이블 1권, 2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다 보면 ABC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ABC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드레스, 바인딩, 컨트랙트의 약자에서 ABC인데요. 어디 주소에 어떠한 바인딩 방식으로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예요. 좀 이게 어려워요.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이에요. where, how, what. 그래서 이제 뭐 127.0.0.1 주소에 뭐 베이직 HTTP 바인딩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해서 또는 WS 바인딩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또는 NetTCP라는 바인딩을 통해서 어떠한 모델 구조로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또는 뭐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또는 뭐 이제 이름 이제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어드레스 바인딩 컨트랙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전달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ABC라는 단어는 어드레스 바인딩 컨트랙트의 약자고요. 어느 주소에 어떠한 방식으로 뭐 HTTP 베이직 HTTP 이제 저도 이제 그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발음이 안 되네요. 베이직 HTTP 바인딩 기법을 사용해서 뭐 이제 뭐뭐뭐 모델 클래스를 전송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바인딩 컨트랙트를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ABC. 그래서 이제 WCF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WCF 서비스 라이브러리 그냥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DLL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데모로 보여드릴 때는 이걸로 하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서버를 거의 사용하니까 웹서버에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WCF 응용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그 웹서버 위에다가 WCF 응용 프로그램 올려놓고요. 그를 통해서 그 주소를 통해서 그 도메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 컨트랙, 이 단어들이 서비스 컨트랙, 오퍼레이션 컨트랙, 데이터 컨트랙, 데이터 멤버 4개의 애너테이션, 4개의 특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컨트랙트 정의하는 것은 매개 변수의 반환값을 의미하는 거고, 매개 변수와 반환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구현하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실제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말 되게 어렵죠. 뭐 헬로월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조금씩 감이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그 특성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이 서비스 컨트랙이라는 이름의 특성. 어트리뷰트죠. C샵에서는 특성.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애너테이션이라고 이제 발음하셔도 되고요. 특성, 뭐 이제 서비스 컨트랙이라는 특성, 오퍼레이션 컨트랙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서비스 컨트랙 데코레이션 특성을 줘서 데코레이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의 멤버 메서드에는 오퍼레이션 컨트랙 특성을 주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컨트랙, 오퍼레이션 컨트랙.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랙, 데이터 멤버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 클래스에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메시지를 담당하는 모델 클래스에는 데이터 컨트랙 애너테이션을 부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델 클래스.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 안에 있는 각각의 속성에는 데이터 멤버를 주시면 돼요. 데이터 컨트랙, 데이터 멤버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특성 서비스 컨트랙, 오퍼레이션 컨트랙, 데이터 컨트랙, 데이터 멤버. 처음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별거 아닌데 이 4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공식 그냥 4개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헬로월드 이제 헬로 WCF는 이제 한번 이제 헬로월드 예제를 2가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한 번은 그 뭐를 그냥 직접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지운 다음에 바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걸로 2번의 헬로월드 예제를 이 강좌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이제 모양만 더 볼게요. 하는 김에. 그래서 WCF의 구조는 서비스 호스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앱이 있습니다. 호스트가 말 그대로 WCF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WCF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서비스 컨트랙, 데이터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앱은 소비자, 프록시를 사용하는 소비자고요. 그냥 말 그대로 콘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로월드 이제는 이제 콘솔 애플리케이션하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다 한번 사용해서 이 서비스를 가져다가 호출해 주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정수하는 뭐 요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옥스에서 이제 따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인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바인딩에서 메시지가 전송되고 그 엔드 포인트를 받아서 서비스로 전송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WCF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WCF를 만드는 지원이 아니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편리하게 하시면 돼요. 기존에 참조 추가해서 호출해주고 메시지 전달하고 프로세스 끝나면 전달받은 결과 값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콘솔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다 쓰시면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거는 이제 WCF 디스패처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그거는 이제 WCF를 만드는 개발자 관점인 거고요. 저는 박용준 강사인 저는 WCF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으로 WCF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WCF는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썼는데요. 설정, app.config 또는 web.config 파일에다가 설정 기반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기본은 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설정 기반이에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버 주소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BC가 나온다는 거죠. 어드레스에 어느 어드레스에 어느 바인딩 기법을 사용해서, 여기 바인딩 기법 뭐 베이직 HTTP 바인딩, WS HTTP 바인딩, 뭐 NetTCP 바인딩 등등등 여러 가지 바인딩 기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떠한 컨트랙트, 어떠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어떤 모델 클래스를 전달할 거냐를 나타낸다는 거죠. 뭐 behaviors 섹션에는 뭐 서비스라든가 엔드포인트라든가 메서드, 클라이언트, 에러 처리 대행에 대한 관리를 지정해 주는데요. 뭐 그냥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 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한두 개만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인딩은 뭐 바인딩 섹션에서 끝점에 대한 인코딩 등을 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app.config 파일 또는 web.config 파일에서 서비스 모델 섹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app.config 파일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섹션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그냥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면, 만약에 WCF를 사용해서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책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하면서 구현해 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WCF는 우리가 테스트하기 편하게 WCF 테스트 client.exe 파일을 이제 실행 파일을 제공해 줘 가지고요. 얘를 통해서 그냥 WCF 클래스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고 바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이상이 없으면 이거를 실제 이제 서버 WCF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 참조 추가로 참조를 해서 가져다 쓰는 방법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WCF를 요즘 환경에서 쓰고자 했을 때는 WCF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애저의 게시를 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저 중앙 특정한 도메인에 딱 올려서 서비스하게 되면 모든 PC에서 인터넷만 되면 이제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는 모든 PC에서는 애저에 게시되어 있는 WCF 응용 프로그램을 참조 추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웹폼 이제 등에서 중앙은 이제 특정 도메인에, 특정 애저의 웹앱에 게시되어 있는 WCF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다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애저와 같은 애저 웹앱에 올려서 WCF를 서비스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WCF에 대한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단어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